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죽었지만 살아있던 연산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었냐고요? 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로 가볼까요? 여기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교동도입니다. 그로 인해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둥지를 튼 곳이 지금의 대룡시장인데요. 이발소, 다방, 시계방, 뽑기 등 아련한 추억을 안겨주는 옛날식 가게들이 많아서 레트로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이랍니다. 다리가 놓인 지금은 드나들기가 편하지만 그 옛날 외딴 섬이었던 이곳은 왕족의 단골 유배지였는데요. 죄 지은 관료들은 한양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보내졌지만 왕족들을 이곳으로 보낸 건 한양과 가까워야 감시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네요. 조선왕조 최악의 폭군으로 낙인 찍힌 연산군의 유배지도 바로 이곳이랍니다. 1476년생인 연산군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주인공입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19살 때 왕이 됐는데요.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도 초반에는 그럭저럭 국정을 잘 운영한 임금님이었답니다. 그랬던 연산군이 슬슬 변하기 시작한 건 3사와 대립하면서부터인데요. 사원부는 요즘으로 치면 검찰청, 사관원은 언론기관,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이랍니다. 왕은 물론 고위층을 감찰하고 비판하고 바른말을 하는 게 임무인 3사에 힘을 실어준 왕이 바로 성종인데요. 13살 때 왕이 된 성종을 대신해 할머니가 통치하던 시절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편에 서서 고위층이 된 훈구파 세상이었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비로소 자신이 통치하게 된 성종은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선비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살인파라 일컫던 그들이 주로 몸담은 곳이 3사였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사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점점 오만해진 그들이 성종이 죽은 뒤에 왕이 된 연산군을 은근 깔본 겁니다. 왕의 인사권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반대하던 3사 직원들은 친엄마가 패비윤 씨라는 걸 뒤늦게 한 연산군이 초라한 엄마 무덤을 세단장하려 할 때도 기를 쓰고 반대했답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에 4년 만인 1498년에 터진 게 무오사화인데요.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이랍니다. 그 불씨가 된 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비난한 조의 제문이었는데요.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이었답니다. 그것을 당시 사관이던 김일손이 성종실록 원고에 슬쩍 끼워 넣은 걸 에구야 실록청 책임자였던 훈구파 이극돈이 본 겁니다. 그러니 당시 카더라 비리까지 탈탈 털면서 훈구파 대신들을 압박했던 사원부에 이를 갈던 훈구파가 보복 차원에서 조의제문을 연산군에게 냉큼 고자질했는데요. 그것을 확인한 연산군이 증조 할아버지 능멸죄로 이미 죽은 김종직 시신은 파헤쳐서 토막내고 김일손을 비롯해 몇 명은 사형에 처하고 수십 명을 불온문서 방조죄로 파면하거나 유배 보내면서 살인파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3사가 찍소리도 못하자 이젠 왕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하지만 그런 연산군이 호합한 음주가무 파티에만 열중하니까 3사가 조심스럽게 잔소리를 하자 너나 잘하세요 식으로 혼낼 궁리만 했답니다. 심지어 사원부 직원 김천령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수박 좀 사와 한 연산군에게 오는 길에 상하게 될 그 비싼 수박을 굳이 중국에서 사오라고요? 라고 했다가 능지처참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나중에 또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그 원흉이 바로 조선 3대 간신 중 하나인 임사홍이었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의 매부였던 임순재의 아버지인데요. 연산군은 자신이 아끼는 이복 여동생 남편인 임순재 집에 종종 들러서 술자리를 가졌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때마침 그 집에 있던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네 엄마 궁궐에서 쫓겨났고 사약 먹고 죽었어 식으로 말한 겁니다. 성종이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패비윤 씨 얘기 절대 하지마 신신당부했건만 그걸 홀라당 말해버린 임사홍은 심지어 질투심 때문에 성종이 아끼는 후궁들을 없애기 위해 감춰둔 독약이 발각되고 부부싸움하다 왕의 얼굴을 핥히어서 쫓겨난 엄마 죄는 슬쩍 감추고 후궁들 모함으로 엄마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만 더 부풀려서 말한 겁니다. 그 말에 술 마시다 벌떡 일어나 궁궐로 돌아간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아버지 후궁 2명을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고 엄마 죽음에 앞장섰다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 엄마 왜 죽였어?" 난동까지 부렸답니다. 그 충격으로 몸져놓은 인수대비는 며칠 뒤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하들도 달벼락을 맞았는데요. 폐비 찬성자는 물론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신하들도 수두룩했답니다. 산 사람은 온몸이 잘려 죽었고 이미 죽은 사람은 뼈가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네요. 그렇게 100여 명이 죽고 간신히 죽음을 면한 100여 명은 유배를 가야 한 조선 최악의 사건이 바로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이랍니다. 이후 연산군은 모든 신하들에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두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하리라" 라는 글귀가 담긴 신원패를 차고 다니도록 했는데요.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으니 말을 삼가라 하는 글귀는 참으로 명언이지만 연산군의 이 말은 그저 입 닥치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처사였답니다. 그러니 연산군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한 신하는 왕을 능멸한 죄로 손바닥 뚫기, 가슴 빠개기, 뼈 마디마디 자르기 같은 형벌 끝에 죽거나 반신불구자가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신 임사원과 그 아들은 채홍준사라는 요상한 관직을 맡았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여자와 튼튼한 말을 골라서 연산군에게 바치는 것이었답니다. 기생은 물론 노비, 평민아내와 딸, 무당, 심지어 여승까지 닥치는 대로 잡혀온 여인들이 무려 수천 명이었는데요. 이때 임신 상태로 들어온 여인이 낳은 아기는 생매장됐답니다. 그 중에 얼굴이 좀 더 반반해서 궁궐로 들어온 여인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요. 흥청 최종 면접 시험은 연산군이 직접 화장빨 없는 생얼로 심사했답니다. 그 여인들과 밤낮 없이 벌인 술잔치 판에서 비롯된 조선시대 신조어가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채홍준사들이 끌어온 말들을 심심할 때마다 풀어놓고 교접하는 걸 흥청들과 함께 구경하는 엽기적인 행태까지 벌였다네요. 그 꼴을 보다 못한 내시 김처선이 "그만 좀 하시라" 한마디 했다가 다리와 혀가 잘린 채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연산군은 모든 문서에 첫자를 못 쓰게 했고 과거 답안지에도 첫자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됐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을 비난하는 익명의 한글 투서를 접한 연산군은 한글 좀 안다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와서 필적 조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데요. 그 화풀이로 한글 금지령을 내린 연산군은 행여 자기 사생활을 얘기했다가 들킨 이는 물론 들은 사람까지 처참하게 죽였다네요. 이렇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왕이지만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풍선이 너무 부풀면 터지게 마련인데요. 결국 터진 날이 왕생활 12년 만인 1506년 음력 9월 2일입니다. 반정군이 들이닥쳤을 때 내시들까지 달아난 창덕궁은 썰렁했다는데요. 그 분위기를 파악한 연산군이 "내 죄를 아니 일이 될 줄 알았노라" 라며 옥세를 내주었답니다. 그렇게 조선 최초로 왕을 몰아내고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자리에 앉힌 것이 중종 반정입니다. 대룡시장 뒤에 펼쳐진 화계정원 안에 연산군 유배지가 있는데요. 그 옛날 햇빛이 들지 못할 만큼 높은 가시울타리에 둘러싸인 오두막집을 두고 사람들은 산무덤이라 불렀답니다. 무덤처럼 컴컴한 방에서 지내던 연산군은 유배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죽었는데요. 역병인 학질로 죽었다지만 그 죽음이 좀 요상합니다. 학질은 모기 때문에 생기는 여름 전염병인데요. 당시 가시울타리 밖에서 감시하던 병사와 나인들은 멀쩡한데 안에서 혼자 격리된 연산군만 추운 겨울에 여름 학질로 죽었기에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랍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당시 조선은 왕이 바뀌면 명나라에 보고하고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때 중국에 간 조선 사신단이 "연산군이 중병에 걸려서 왕위를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어딨냐?" 물으면 "별궁에 있다고 할 것", "왜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줬냐?" 물으면 "죽어서 딸만 있다고 할 것",
이런 식으로 연산군 관련 질문에 대비한 모범 답변까지 준비했다네요. 사실 반정 세력은 연산군을 유배 보낸 후에 어린아들 4명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고요. 얼마 있다 연산군이 죽은 겁니다. 그래놓고 미심쩍어하는 명나라 사신들이 연산군 안부를 물을 때마다 중종과 대신들은 경복궁, 창덕궁 어디에 있다고 둘러대야 하나 노심초사한 내용이 중종실록에 담겨 있답니다. 죽은 연산군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하는 상황은 중종, 인종을 넘어 명종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명나라도 더 이상 연산군 안부를 묻지 않자 중국에 갈 때마다 변명해야 했던 모범 답변이 명종 때인 1562년에 삭제되면서 31살에 죽은 연산군은 56년이 지난 87살이 되어서야 온전히 죽었답니다. 그러니 조선 최악의 폭군은 죽어서도 편치 못했을 겁니다. 오늘 얘기 끝.